자, 이번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이 없네요. 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도 역시 동일하게 설명하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풀 때 써먹을 거예요. 첫 번째 뭐 해보고 나열해보고 대답해봐요. 두 번째 식으로 해보고 세 번째 뭐 하지? 인접한 항의 규칙성을 따져보고 이렇게 수열 문제 접근 원칙을 세워놓고 등차 수열일 때도 등비 수열일 때도 계속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 푸는 틀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시 등비 수열의 합도 뭐 해본다고요? 나열해봐요. 나열을 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또 나열해봐. 세로로 나열할 수도 있고 어떻게 가로로 나열할 수도 있고 나는 가로 나열 먼저 해보죠. 뭐 A에다가 AR에다가 AR의 제곱에다가 AR의 세제곱에다가 AR의 네제곱에다가 그만할까요? 땡땡땡 A의 R의 어떻게 한다고요? N-1 거듭제곱 이걸 전부 다 합하래요. 이렇게.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정보나 어떤 자료들을 싹 다 합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평균도 내보고 뭐 표준 편차도 내보고 하는 건 수학에서 기본이에요. 그래야 자료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한 거를 새로운 기호 S의 N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N이 이 N하고 완전히 같은 N인 거예요. 그래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전체를 S의 N이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거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의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얘를 살짝 좀 변경해 보면 이번에는 얘를 두 개씩 이렇게 끊어 볼게요. 선생님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몇 개 더 써야겠네. 여기 하나만 더 써볼게요. 그래서 A의 R의 5제곱에 뭐 이 정도만 합시다. 플러스 A의 R의 N-1 거듭제곱 뭐 이 정도 할까요? 몇 개 더 써? 어차피 이렇게 망친 김에 그래요. 그럼 얘가 A의 R의 N-1 거듭제곱이 있을 것이고 뒤에 플러스 확인해보면 A의 R의 N-1 거듭제곱 이렇게 있겠죠 뭐. 그래서 걔를 이번엔 두 개씩 이렇게 끊어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부분 합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냥 이렇게도 끊어서 할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인 거지? 두 번째 항까지 합인 거지. 뭐 여기까지 하면 네 번째 써?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인 거지? 두 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S의 2가 돼요.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S의 2가 돼요. 그리고 이번엔 여기서 여기까지 합하면 얘는 몇 번째 항까지 합인 거지? 네 번째 항까지 합인 거 S의 4 되는 거지 뭐.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얘는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S의 6 이렇게 된 거죠. 뭐 두 개씩 한번 끊어 보려고요. 부분합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요. 미적분 가면 배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확인해 봤더니 A가 공통한인가요? 그럼 A로 묶어요. 불러봐요. 1 플러스 R. 그 다음 얘도 두 개씩 묶어봐요. 얘도 두 개씩 이렇게. 그래서 묶어봤더니 이번엔 뭐가 공통이지? AR의 제곱 공통이네요. 그럼 AR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1 플러스 R이 돼요. 됐어요? 그러면서 얘 묶어봤더니 그만 묶으라고? 이번엔 AR의 몇 제곱이? 4제곱이 공통인 거니까 AR의 4제곱으로 묶어서 얘는 1 플러스 R 돼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김에 얘도 묶어보죠 뭐. 얘도 묶어봤더니 얘는 안 해도 되죠. S의 N이 되는 거예요. 붙여놔서 안 했어요. 그럼 얘는 AR의 N-2 거듭제곱이 되는 거지 뭐. 그럼 AR의 N-2 거듭제곱으로 묶어서 1 플러스 R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살펴보면 S의 N까지 합은요. 이놈 전체 두 개씩 묶은 놈의 합하고 완전히 어떤 놈인 거지? 같은 놈인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체 다 더하나 두 개씩 해서 전체 다 더하나 완전히 같은 놈일 테니까 이놈을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개씩 묶은 놈인 거니까 얘가 S의 2가 되고요. 그리고 그 S의 2 얘는 S의 4인데 S의 4는 요 놈만 따로 따져보면 S의 4에서 마이너스 S의 2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얘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서 앞에 거 싹 다 빼면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S의 6에서 여섯 번째 항에서 이 두 개 항만 보는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 항에서 뭘 빼면 되지? S의 네 번째 항까지 합을 싹 다 빼면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놈을 싹 다 더해도 SN하고 완전히 똑같은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씩 합한 놈을 새로운 수열로 봐요. B의 1. 두 개씩 합한 놈을 새로운 수열로 봐요. B의 2. 두 개씩 합한 놈을 새로운 수열로 봐요. B의 세 번째 거.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씩 합한 놈을 새로운 수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서 만들어내면 요 놈 전체가 얘는 S의 n인데요. 뒤에 있는 식을 또 변형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정리 하나만 해놓을게요. 정리 하나 해놓으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써요. 진짜예요. 이거 써요. 꼭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안 쓰고 식으로 해도 되는데 나열하는 게 시간을 제법 줄여줘요.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 나열하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나열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 할까요? 개념상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예요. 좀 내 말을 좀 믿어줘요. 개념상에서 그게 나열이 머릿속에서 다다다다다 되고 두 개 끊어서 된다면 아주 쉬운 문제풀이 방법이 된다고요. 그게 정의를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인 거죠. 정리해보면 얘하고 얘를 봤더니 여전히 무슨 수열인 거지? 등비 수열이에요. 두 개씩 합한 놈도 등비 수열인 거잖아요. 여기서 R제곱, 여기서 R제곱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서 R제곱, 그 다음 여기 갈 때 또 뭐 R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이 된 거니까 동일한 항끼리의 항수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일한 항수의 합. 당연히 순서대로인 거예요. 동일한 항수의 합이 새로운 글씨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좀 예쁘게 쓰려고 애쓰는데 해보죠.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동일한 항수의 합이 새로운 등비 수열로 인지되는 거니까 얘를 등비 수열의 합에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두 개씩 묶은 애들을 새로운 등비 수열로 보고 전체 싹 다 합하면 SN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왜요? 다 더하나 두 개씩 묶어서 더하나 똑같은 SN이 될 테니까 두 개씩 묶은 놈을 새로운 수열로 인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두 개씩만 그럴까요? 아니죠. 세 개씩 묶어도 똑같겠죠. 세 개 묶어볼까요? 세 개 묶어보면 A인 거니까 묶어보면 1R, R제곱. 여기도 세 개씩 이렇게 묶어보잖아요. 그럼 AR의 세제곱인 거니까 1R, R제곱. 똑같은 숫자가 계속되니까 그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보면 동일한 숫자의 한끼리 합하면 걔가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니까 걔끼리 합해도 된단 말이죠. 됐어요? 기억해 두세요. 문제풀이 할 때 제법 많이 사용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나열해봤으니까 수열의 합을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식으로 처리해봐요. 근데 식으로 처리할 때도 항상 나열하고요. 또는 식을 변형해봐요. 우리 나열의 변형이라고 할까, 그치? 나열을 한번 변형해서 만들어보고 식도 한번 변형해서 결국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식을 변형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두 가지 다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열 한번 해보면 SN이 뭐였죠? SN이 A 그 다음에 AR의 제곱 그 다음에 AR의 세제곱 이 정도 합시다. AR의 N-2 거듭제곱에다가
AR에 n-1 거듭제곱을 몽차장 다 합한 놈이었잖아요. 그죠? 너무 빨라요. 괜찮죠? 그죠? 이렇게 된 놈인데 나열을 변형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놈인데 SN에다가 여기다가 R을 곱해요. 식을 조금 더 변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R 곱했으니까 얘가 한 칸 밀려서 차수를 좀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R의 세제곱. 여기다가 R 곱하면 AR의 제곱이 AR이 됐는데 그게 1로 간 거고요. 여기다가 R 곱하면 AR의 제곱이 됐으니까 한 칸 밀린 거예요. 그럼 얘가 한 칸 밀려서 AR의 n-1 될 거고 여기다 한 칸 곱한 거니까 얘가 A의 R의 n 거듭제곱이 될 텐데 항수는 여전히 위에도 n개 아래도 n개인 거예요. 살짝 변형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식을 변경해 보면 나열 한 놈을 좀 변형해 보면 위에서 아래가 어떻게 하면 되지? 빼줘요. 그렇죠? 왜 빼냐고? 그러면 항수가 확 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확 줄고요. 확인해 보면 얘 사라지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얘 사라지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사라져서 얘하고 얘까지 몽차장 다 사라져요. 그래서 좌변식은 S의 n-R에 S의 n 한 놈의 결과인데 첫항 A가 남고요. 끝항 얘가 남는데 앞에 마이너스 달고 끝항 마이너스 달고 AR에 n 거듭제곱 끝항 마이너스 달고 왜 자꾸 강조할까요? 애들이 자꾸 낚여서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식을 좀 변경해 보면 좌변에 SN이 있으니까 1-R에 전체의 S의 n 한 놈의 결과가 A 있으니까 A로 묶어서 1-R의 n 거듭제곱인데 우리는 SN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SN 처리해 보면 SN은 1-R에다 쓸까요? 그래서 처리해 봤더니 이렇게 돼요. S의 n은 1-R분의 A의 1-R의 전체의 n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위에다 -1 곱하고 아래다 -1 곱해도 같은 식일 테니까 R-1분의 A의 R의 n제곱의 -1입니다. 이 식이나 완전히 같은 식인데요. 얘는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쓰면 분모가 양수가 되니까 조금 더 편리하고요. 얘는 공비 R이 1보다 크니까 큰 수를 넣어주면 얘가 전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보통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사용하면 되고 R이 1보다 작을 때 사용하면 편리해요. 얘는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사용하면 좀 편리해요. 그리고 얘를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비 R이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0 되니까 쓸 수 없잖아요. 만약에 공비 R이 1인 경우에는 이게 A 이렇게 계속 만들어진 거죠. 공비 R이 1인 거니까. 그러면 A가 몇 개 있습니다. 항수 전체 몇 개지? 불러봐요. n개. 그러니까 A 곱하기 n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SN에 대한 식을 한번 살짝 좀 변경해 봤어요. 나열해서 한번 변형해 본 거죠. 그러니까 R을 곱해서 한 칸 밀려서 위에서 아래 거 빼요. 왜 빼냐고요? 빼야 간단해지니까. 그렇잖아요?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간단한 식으로 만들려고 공비를 곱한 다음에 한 칸 밀려서 싹 다 없애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식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잘 사용이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식으로 한번 변형해 보죠. 그러나 또 나열해 봐요. 그럼 SN이 A 플러스 그만하라고 AR 플러스 AR의 제곱에 플러스 AR의 세제곱에 플러스 AR의 n-1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또 한번 바꿔보면 이 두 번째인가요? 그죠? 두 번째 식을 한번 변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문제 풀 때 써요. 알겠죠? 그냥 내가 개념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 풀이 할 때 적용할 것만 수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죠? 교과상에서 얘기하는 것만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A가 다 공통인 거니까 A로 묶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A로 묶어보면 앞에 칸을 좀 띄워놓죠? 일부러 띄워놓는 거예요. 여기에 A를 묶어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에 플러스 R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데 이 항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수를 좀 줄이고 싶은 거죠. 항수 줄이는 방법 앞에다가 1-R을 곱해요.
해서 앞에다가 1-r을 곱하고요. 그럼 앞에다가도 1-r 곱해도 여전히 같은 식인 거잖아요. 곱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얘를 좌우변에다 곱해주면 이 긴 식이 곱셈 공식 기억나세요? 곱셈 공식 기억나세요? 이 곱셈 공식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미분 수 2에 가면 미적분할 때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죠. 참고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조바심에 이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x-1에다가 뒤에 보면 x의 n제곱에 플러스 x의 n-1제곱에 플러스 땡 x의 n-2제곱에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된 놈을 전개 한번 해보잖아요. 전개 한번 해보면 뒤에다가 가리고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연습해 보세요. 너무 막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뒤에다가 x 한 차수를 높이세요. 그런 거니까 위에는 얘가 x의 n 플러스 1 되고요. x의 n 되고요. 플러스 x의 n-1 되고요. 얘가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x 한번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얘를 봐요. 부호 바꾸고 그대로 쓰세요. 됐어요?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얘기는 부호 바꾸고 그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얘를 역시 한 칸 밀려요. 그럼 마이너스 x의 n제곱에 마이너스 x의 n-1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역시 얘도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러니까 앞에서 나열했던 그 방법하고 완전히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 정리해보면 x의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 전체가 이렇게 아주 깔끔한 식으로 이제 전개해보면 되는 거니까 항수 줄이는데 앞에 얘를 곱해서 궁금한 친구는 얘 한번 전체 전개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의 n이란 놈이 분모는 1-r로 남고요. 얘가 a가 되면서 얘가 1-r의 n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앞에 있는 놈하고 완전히 같은 식인 거죠. 근데 사실은 얘를 곱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앞에서 나열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돼요. 두 개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역시 포인트는 항상 나는 나열해 두는 거죠. 식은 앞에 있는 식하고 완전히 똑같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위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꾼 놈도 동일한 식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 식을 또 한번 변형해보고 식을 한번 또 해석해보고 정리해 보려고요. 세 번째 넘어갑시다. SN이라는 식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R-1분의 A의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입니다. 물론 1-R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 식을 조금 더 뜯어 보려고 해요. 우선 전개 한번 해보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R-1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 무슨 짓 하십니까? 전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R-1로 이렇게 쪼갠 거죠. 뭐. 이렇게 쪼갰다고요.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 묶어보면 얘하고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해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를 가만히 살펴보면 역시 상수 됐어요? 뭐만 변수지요? 또 해야 돼요? 이 n만 항수니까 항수 자체가 계속 변하잖아요. 또 해요? 첫 항이 바뀌면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공비가 중간에 바뀌어도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물론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숫자로 써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등비 수열인 경우에는 R-1분의 A를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R-1분의 A를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개념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P의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P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S의 N이 이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SN이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SN하고 A의 N 사이의 관계를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S의 나열해봐요. 또 머릿속에서 나열해봐요. S의 N항까지 합에서 S의 N-1항까지 합을 빼면 끝에 뭐만 남지? A의 N. 해봐요. 빨리. 이쪽으로 해야 되나? S의 N, 1, 2, 3, 4, N항까지 합이래요. 됐어요? 여기 N항까지 합이 반짝반짝하고 있어야 돼요. S의 N-1은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래요. 여기는 A에 n항이 있고 여긴 n-1항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 거 몽치장 빼보면 A에 n만 남겠죠. 그쵸? 되는 거죠? 이쯤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n을 살펴보면 A의 n은 A의 R의 n-1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Sn과 AN 사이의 관계식도 좀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제 얘를 보고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SN이 만약에 P에 R에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P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S의 N이 P에 R에 N제곱에 마이너스 Q인 경우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SN이 이 P와 이 P가 항상 같아야 이 식이 될 것이고 이 식은 이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있는 P와 P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N에 대한 무슨 식은 맞는데 지수 식은 맞는데 뭐가 같아야 되지? 개수가 동일한 식이어야 돼요. 그때만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이 되는 거죠. 혹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기억나세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었지? 2차 식이었는데 개식도 모든 n에 대한 2차 식이 아니라 약간 독특했잖아요. 무슨 항이? 상수항이 없었다고. 뭐 상수항이 0 그래도 되고. 됐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식이었다면 얘는 n에 대한 지수식은 맞는데 그 지수식이 개수가 동일한 지수식만 등비 수열의 첫 항부터 유지가 되는 그 합의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처리해서 S의 n-1, S의 n-1 해보면 P의 R의 n-1 거듭제곱해서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거 이거 등차수를 했던 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A의 n이 되는데 이 P와 이 P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요?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얘가 플러스가 돼버렸으니까 이 P와 이 P는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건 P의 R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P의 R의 n-1 거듭제곱인 거니까 우리 R의 n 거듭제곱을 통일하기 위해서 R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그건 거예요. 그래서 P의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R분의 P의 R의 n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R의 n 거듭제곱으로 만들고 얘를 통분해보면 R분의 P의 R의 마이너스 P에다가 R의 n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N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식이 좀 만만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SN을 보면 공비하고 첫 항을 그냥 찾아낼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보시죠. 이번엔 똑같은 놈인데 Sn-1을 한번 해봐요. 그럼 P의 R의 n-1에 마이너스 Q 이렇게 한 다음에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닌 거지? 이렇게 역시 위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돼버리면 얘하고 얘가 지워지니까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는데요. 이 식하고 이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는 얘는 n이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써야 되고 확인할 거 n이 1일 때는 앞에서 했던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s의 1이 a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식이고 그러니까 얘도 이 식이 이게 동일한데요. 이번엔 S의 1이 A의 1이 되는데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역시 S의 1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의 S의 1은 얘가 되는 거고요. 이때의 S의 1은 얘가 되는 거니까 첫 항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첫 항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N에 대한 지수식인데 개수가 동일할 때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고요. 만약에 P와 Q 그래서 만약에 서로 개수가 다르다면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등차 수열하고 완전히 같은 내용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한번 보시죠. 이번엔 등비 수열의 합을 인접한 수열의 합의 규칙성 가지고 한번 또 따져봅시다. 세 번째.
아이고 큰일 났네. 인접한 항의 합과 일반항. 총정리해 보려고 해요. 됐어요? 첫 번째 S의 n 마이너스 S의 n-1 이제 되는 거죠? S의 n 무슨 말인 거지? 첫 항부터 n항까지야. S의 n-1 머릿속에 해봐요. S의 n-1 하면 뭐지? n-1항까지야. 그럼 앞에서 뒤에 거 빼면 A의 n이 됩니다. 그런 건데 얘를 쓰기 위해선 반드시 제한 범위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있어요. 가끔 이제 안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눈여겨두세요. 특히 내신에 제법 나오려고 제법 많이 내우는 편입니다. 수능에선 많이 요즘은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언제 툭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거 S의 1은 A의 1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n이 첫 항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모든 수열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인데요. 등차 수열의 합 SN은 P의 N제곱의 플러스 Q의 N입니다. 그래서 아래다 써? 저 아래다 써. 옆에다 써. N에 대한 2차 식이고요. 무슨 항이 없어요. 상수, 항이 이렇게 써도 돼요. 존재하지 않는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Sn-Sn-1 해도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열하지 말고 곧장 A의 n을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식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식을 해석하는 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P의 몇 배 하면 되는 거지? 2배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P의 2배 하면 되니까 이 P 얘를 공차로 생각하고 n 한 다음에 플러스 S의 1은 여기다가 1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S의 1은 여기다가 1 넣으면 P 플러스 Q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1 넣었을 때 P 플러스 Q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Q에다가 마이너스 P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얘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외울 필요 전혀 없고 우리는 포인트는 얘가 2배가 되면 공차가 됩니다. 이건 기억해 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SN을 주면 S의 n-Sn 인접한 수열의 합에 얘를 가지고 AN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방에 빨리 찾아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돼 있고 깊어 있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전에 정리한 무슨 수열의 합이 있었지? 등비 수열의 합이 있었다고요. 등비 수열의 합도 한번 정리해보면 S의 n은 P의 R의 n 거듭제곱의 마이너스 뭐였습니다? P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좀 정리해보면 n에 대한 무슨 식인 거지? 지수 식이 되는데요. 개수가 동일한 식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이 없는 식이 되는 거고 얘는 개수가 동일한 아주 독특한 식인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이렇게 하면 돼요. Sn-Sn-1 A의 S의 1은 A의 1입니다. 똑같이 해도 되는데 역시 등비 수열도 우리가 얼마나 자세하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뭐 식도 변형해보고 나열도 했다가 계속 인접한 항도 찾아봤다 그랬으니까 공부가 깊어져 있다면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역시 동일하게 뭐를 해석해서 식을 해석해서 깔끔하게 AN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고 AN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N을 찾아내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만 본다고? 공비가 R인 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첫 항 A에 R에 이 첫 항 A는 지우고 A의 1은 뭐였지? S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S의 1을 그냥 때려 박아 넣어요. 그 다음에 공비 R은 똑같을 테니까 R에 n-1 거듭제곱입니다. 이 R과 이 R은 완전히 어떤 R인 거지? 같은 R인 거고요. P와 EP 공차가 완전히 같은 놈인 거니까 두 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거니까 좀 구별을 좀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말고 다른 이상한 수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교과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수열은 다른 말로 등차, 등비 외에 모든 수열을 나는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인 경우에는 Sn-S 당연히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줘요. 내가 처음 보는 이상한 수열의 합의 공식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수열인 경우에는 Sn-S의 n-1이 A의 n이 됩니다. S의 1이 A의 1이 됩니다. 얘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거 써도 돼요. 얘는 모든 수열이 다 되니까. 근데 모든 수열이 다 되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식을 해석해서 한 방에 하자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을 좀 잘 봐야 돼요. 상수항이 없는지 또는 개수가 동일한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첫 항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얘를 높아심에 한 번 더 써봐요. 얘가 한 방에 되는 때는 이럴 때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수항이 없을 때만, 얘도 어떨 때만 개수가 동일할 때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상수항이 존재하잖아요. 상수항이 존재하면 그땐 1로 가야 돼요. 됐어요? 만약에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땐 1로 가야 되는 거죠. 조금 까다로우니까 눈여겨서 잘 살펴보시고요. 등차 등비 수열도 의외로 어렵게 나온답니다. 애들이 등차 등비 수열을 그냥 좀 우습게 하는데 이게 수열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내려고 마음 먹으면 제법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서 요거는 아주 자세히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도 해보고 식도 해보고 인접한 항도 찾아봐서 정확하게 공부해 놓으시고 그 이외의 수열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됐어요? 나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높아심에 얘 몇 개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S의 n이 2n제곱에 플러스 3의 n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S의 n-S의 n-1은 뭐가 됩니다? A의 n이 됩니다. 그럼 얘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고요. S의 1이 A의 1입니다. n이 1일 때 얘를 사용해서 꼼꼼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알겠죠? 궁금한 친구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얘를 가만히 봤더니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공차가 몇인 거죠? 4대요. 그리고 첫 항도 확인할 수 있다고. 첫 항이 어떻게 확인되지? S의 1은 뭐가 된다고요? A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첫 항이 5가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A의 n은 어떻게 된다고요? 4n에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얘가 공차고요. 1 더해서 첫 항 5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당연히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되면 이렇게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1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수항이 존재하잖아요. 다시 한번. 상수항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이거 써도 돼요. 알겠죠? 이거 써도 되는데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곧장 A에는 그대로 될 테니까 파란색이라고 하면 세 번째 A의 n은 완전히 똑같다고요. 앞에 이놈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4n 플러스 1입니다. 해서 만들어지면 되는데 조심할 것이 이게 A의 1이 달라요.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S의 1인 거니까 여기다가 1 넣어보면 첫 항이 몇인 거지?
5가 됩니다. 그래서 A의 첫 번째 양이 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n이 얘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항이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질 테니까 얘는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생략할 수 있는데 요것 때문에 좀 주의해서 처리하셔야 돼요. 첫 항만 달라요. 알겠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 잘 비교해 놓으세요. 자, 이번엔 등비 수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S의 n이 3의 2의 n제곱의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동일하게 S의 n 마이너스 S의 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의 n이죠. 이때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S의 1은 선생님 왜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합니까? 보면서 제발 머릿속에 기억해 두라고. A의 1입니다. 그래서 n이 이렇게 됐어요. 얘를 써도 되고요. 당연히 가만히 봤더니 n에 대한 지수식인데 얘하고 얘가 일정해. 그렇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장 공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공비가 몇인 거지? 아, 얘가 그냥 공비지 뭐. 그렇잖아요?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공비가 2예요. 그러면 첫 항을 찾으면 돼요. 첫 항은 여전히 S의 1인데 그게 A의 1이에요. 그럼 여기다 1 넣지 뭐. 그럼 6-3이니까 3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A의 n이란 놈이 공비 2짜리인 거니까 2의 n-1입니다. 이렇게 한 방에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간 복잡해져요. 한번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쯤 이렇게 돼 있대요. 됐어요? 옆에서 다시 쓸까? 저 옆에서 다시 쓸게요. 비교해 보시기를 S의 n이 3 곱하기 2의 n 거듭제곱의 마이너스 2입니다. 이번엔 얘하고 얘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로 가도 돼요. 알겠죠? 1로 해서 처리해서 만들어내도 돼요. 얘는 다 먹혀요. 얘는 모든 수열이 다 먹힌다고. 됐죠? 모든 수열이 다 먹혀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여기다 할까요? 그렇죠? 세 번째. 이때는 똑같아요. 얘가 공비고요. 그 다음에 첫 항은 이놈이 아니니까 우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A의 n을 처리하기를 칸이 없겠는데 그래서 써요. 3의 2의 n-1 거듭제곱 완전히 똑같은데 이때는 n이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되고요. 따로 써주셔야 돼요. 얘가 A의 1인데 A의 1은 S의 1이라고 쓸까요? 그렇죠? S의 1이 A의 1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1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6-2인 거니까 4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때는 n이 1입니다.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얘는 몇 번, 미안합니다.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보시죠. 이번엔 여러 가지 수열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하면 등차 등비가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n은 예를 들면 3의 n 제곱에 플러스 2의 3의 n 거듭제곱 뭐 이런 놈이 있대요. 그럼 얘는 n에 대한 2차식도 아니고 지수식도 아닌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지? S의 n 마이너스 S의 n 마이너스 1한 놈의 결과가 A의 n입니다. 이걸 쓸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플러스 뭐 3 뭐 이 정도 막 넣어볼까 내 맘대로 그렇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 놈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3의 n제곱에 플러스 2의 3의 n에 플러스 3이 sn인 거잖아요. 그러면 n-1인 거니까 n-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3의 n-1에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빼줘요. 이렇게 빼주고 얘 빼주고 얘 빼줘서 처리해 보면 식은 쓰지 않을게요. 쓰면 A의 n이 뭔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그 A의 n이 항상 n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의 1은 A의 1하고 똑같으니까 그 S의 1은 여기다가 1 넣은 거예요. 됐어요? S의 1 정도 찾아볼까요? 3, 6, 9, 10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n이 1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SN의 식을 보고 식을 좀 면밀히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식을 좀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연습의 영역인 거지 머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좀 잘 안 되면 여러 번 강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보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이해가 충분히 될 겁니다. 됐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